네,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조정을 좀 거쳐서 최근에 오르나 싶다가 다시 간밤에는 떨어지고 좀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한 8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AI 이번 사이클의 시세를 주도해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성장하는 거고요. 지금 AI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건데 결국 주가라는 거는 실적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분기에 실적 성장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분기 성장에 대한 좀 부담이 오히려 다음 분기에 조금씩 이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주요 빅테크들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아무래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서프라이즈일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와도 이게 주가에 긍정적일까라는 부분, 저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미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플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애플카 개발 취소 그리고 아이폰 판매 급감 최근 이제 연이은 악재로 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사업에 대한 자신감 내비치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분위기고 간밤에 보니까 아이패드 공개하기도 했고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요 빅테크들 중에서 지금 애플이 제일 AI 쪽에서는 열등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들의 핵심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개발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이죠. 그러니까 초거대 AI를 구성을 해서 이걸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챗GPT 같은 거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애플은 사실 이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 AI 모델은 아마 구글의 손을 잡을 것 같아요. 예, 구글하고 손을 잡고 대신에 이제 우리 디바이스 단에서 일부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온 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구글하고 협력을 하면서 애플의 자체 LLM을 개발하는 어떤 순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애플이 워낙 비밀주의다 보니까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애플이 과감하게 이제 그런 기존의 비밀주의라는 이런 기조를 깨고 조금씩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 M4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플 M4가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최적의 칩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 이게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의 M2가 기존에는 최고 하이엔드 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M3를 건너뛰고 바로 M4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플도 지금 AI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빨리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파격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4 칩에 대한 기대감까지 비춰주셨고 이미 삼성에서는 AI 폰 좀 선점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뭐 애플이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게 된다면 삼성과의 좀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24가 네. 맞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서 사실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던 게 자체 생성형 AI인 가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라는 것들을 멀티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AI를 탑재를 했고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성능 중에 하나가 서클 투 서치라고 네. 이미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이게 찾아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게 구글 제미나이 나노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그 발표를 했는데 AI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리텐션이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한 60% 정도의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쓴다. AI 기능에 대해서 많이 쓰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서클 투 서치나 아니면 이제 그 포토 쪽에 이제 사진 보정 앱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애플이 이번 WWDC라는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만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게 이번 AI 사이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이야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 AI 사이클이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프라와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끌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8배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건데 이게 1년 6개월 끌고 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힘에 부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AI의 제2막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AI의 제2막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게 온 디바이스 AI인데 그게 이번 6월에 애플하고 퀄컴의 입에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경쟁도 주목을 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반면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좀 얘기하자면 TSMC가 최근 실적 설명회에서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20%에서 10%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업황 자체를 이제 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한 거는요. AI 수요는 확실하고 기존의 전통 수요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나 네. PC나 그리고 이제 서버 중에서도 일반 서버들은 수요가 이제 좀 기대 못 미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게 사실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특이한 건데 보면 작년부터 그랬어요. 이제 주가는 작년 초부터 반등을 했는데 작년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결국 AI라는 신규 수요와 기존 이제 전통 수요의 반등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의 반등의 중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작년에도 보면 AI 수요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AI 서버, AI 가속기 투자는 너무 좋았는데 결국 PC나 스마트폰이나 일반 서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컨셉이었죠. 결국 또 올해도 AI가 계속해서 좋고 이제는 작년에도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스마트폰이나 PC나 일반 서버 쪽에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서버 쪽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버 쪽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구 소비재인 이제 PC하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사람들이 내구 소비재 뭐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스마트폰이나 PC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당초 올해 3회 연하 그러니까 3회 인하에서 지금 거의 2회로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구 소비재 수요는 계속해서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AI 쪽은 뭐 계속 좋을 거지만 내구 소비재, PC와 스마트폰 같은 이런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렇게 성장 전망도 좀 하향 조정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AI 투자 열풍에서 다소 소외됐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좀 관심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퀄컴이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브로드컴 등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데 주가 반등과 배당 수익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AI 사이클의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네. 사실 조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은 사실 온 디바이스 AI에서 중요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의 이번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 자체가 네. 기존의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칩이었잖아요. 근데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용 PC거든요. 이게 AI PC 쪽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텔이나 AMD 칩 대비해서 AI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사실 퀄컴이나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엔비디아 칩이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속기에 대한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에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게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의 솔루션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도 그냥 마냥 그냥 조연급의 회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컴이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브로드컴과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1분기에 이제 호실적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사실 6조 6천억 예상한 뭐 전문가들 거의 없었어요. 사실 컨센 대비해서도 거의 1조 이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는 시큰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 그 서프라이즈 자체보다는 이익의 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에 그 어떤 잠정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 이익이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나온 이익이 2조 9천억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1조 원이 덜 나온 겁니다. 이제 결국 그거는 HBM 같은 AI 쪽의 수요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업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겁니다. 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벌 건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그걸 인정해 줄 거냐. 요즘에는 HBM 아니면 그냥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DDR5 굉장히 최첨단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거는 범용 반도체고 HBM 같은 경우는 딱 파운드리처럼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HBM 아니면 레거시라고 해버리니까 DDR5도 그냥 덩달아 레거시가 돼버렸다라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반도체를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메모리의 전통적인 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삼성전자 좀 조정을 받다가 주가는 다시 8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HBM 쪽도 뒤늦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전자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업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로 보면요. 이제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올 때 전고점을 못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전자, 10만 전자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힘있게 확 뚫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충족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HBM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HBM을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TSMC의 2.5D 패키징 있잖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우리 엔비디아 가속기 같은 경우는 GPU하고 HBM 아파트를 주상 복합 구조로 짓잖아요. 네.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건데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병목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어요. iCube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두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파운드리 쪽의 선단 공정입니다. 지금 3나노 공정에서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 양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사 유치 상황 보면 지금 TSMC하고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좀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더 세게 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요건은 HBM은 무조건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HBM 선단 공정 파운드리 변수까지 짚어주셨고 최근 HBM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등 이런 매크로 악재까지 겹쳐서 삼성전자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시장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그런데 요거를 수요를 조금 뜯어서 보긴 해야 됩니다. 기존의 내구 소비재, 전통 수요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으면 당연히 PC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안 바꾸고 그냥 쓰거든요.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AI는 그러면 금리 영향을 받냐? 물론 받습니다. 근데 아주 덜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AI 기술 전쟁이에요. AI 혁명이 벌어졌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AI 인프라 쪽은 이게 생존이 아니라 정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거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우리 옛날에 월드와이드 웹 시대 인터넷에서 밀린 것처럼 그리고 모바일 혁명에서 밀린 것처럼 정말 마이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지금 무조건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즘에 인력 몇만 명 잘라서 그거 가지고 AI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는 앞으로도 굉장히 견조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는 사실 금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AI 쪽에 더 많은 수급들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AI 수요는 견조하게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18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SK 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비슷했어요. 사실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친구들이 거의 다 주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대만의 TSMC, 그리고 일본의 디스코라고 하는 이제 그 웨이퍼를 처리하는, 가공하는 그런 장비를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거의 다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국내에서 이제 프록시로 보면 한미 반도체라고 TC 본더라는 것들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당장은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같이 밀리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밀릴 수 있는 그게 지금은 이제 메모리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생산하려면 쇼티지 원인이 TSMC에 있었거든요. 네. TSMC의 코어스가 부족해서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올 초에 좀 풀렸습니다. 캐파를 증설을 했고 그리고 일부 물량을 인텔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도 긴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풀리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 이 리드 타임이 뭐 주문하면 40주, 52주 걸리다가 요즘에는 뭐 8주, 12주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파운드리가 이게 공급이 풀리니까 이제 HBM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 쪽에 빨리 투자해달라고 고객사들이 난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리 업체들이 좀 더 이 AI 가속기 업체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협상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친구들 중 SK 하이닉스가 있다.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TSMC와 6세대 HBM이죠. HBM4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했다는 소식 들렸는데 SK 하이닉스의 HBM 주도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HBM 주도권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삼각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삼각 동맹을 맺는 건데요. 사실 삼각 동맹이라고 하지만 동맹을 맺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약간 바인딩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제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나 TSMC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SMC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HBM이라고 하면 D램을 아파트처럼 쌓는다고 하지만 제일 1층 있잖아요. 1층은 로직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존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게 아마 8나노, 9나노 정도 공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제 이게 HBM4가 되면 8단에서 12단이 되고 그리고 채널 수가, 그러니까 데이터 채널 수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네.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컨트롤하려면 로직 다이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7나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나노 공정은 메모리 업체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7나노 공정이 없기 때문에 TSMC하고 협력을 해서 그 로직 다이를 이제는 외주를 줘서 만들어서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주도주가 있으면은 또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워낙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통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패턴이 있어요. 이게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보면 상승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되고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4년마다 거의 올림픽 주기로 마디처럼 움직이는데요. 상승 사이클 초입은 무조건 장비주들이 제일 많이 튀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시세를 주도했던 게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네. 시세를 주도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가동률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감산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산이 풀리면 공정에 필요한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이제 뭐 부품 같은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 거기 이제 필요한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프로세스 케미컬 그리고 공정 소모품 하는 뭐 TCK 같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항상 기판주입니다. 그래서 PCB 관련주들이 제일 마지막에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사이클 막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공정 가동률 회복에 따른 소재 부품주 그리고 기판주의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사이클 감산이 풀리면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좀 주목을 해보시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좀 전에 뭐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소부장 쪽에서 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무조건 소재 부품 쪽에 그 공정 케미칼 쪽에서 수요가 늘어난 업체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업체인데요. 이 회사들은 결국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회복되면 수혜를 보는데 그동안 이제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신사업들을 많이 벌렸는데 그게 HBM 쪽, HBM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 같은 것들 그런 쪽 소재들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DNF라는 회사, 하이케이 머티리얼 하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확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시세가 많이 날 때는 기존 주력 사업이 올라오면서 신규 사업으로 매력적인 것들이 붙어주면 이게 막 시세가 강하게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장비 쪽 수요가 안 좋으니까 장비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도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런 회사들도 이제 좀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사이클이 남았는데 이번 기판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유리 기판이라는 새로운 게 붙었어요. 그래서 유리 기판주들은 이제 뭐 그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필옵틱스, 뭐 그리고 뭐 YTM, 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뭐 낸드 관련 기업들 그리고 필옵틱스, 기가비스 같은 네네. 유리기판 관련주. 기가비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도 주목을 해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 저희가 지금 뭐 2분기가 좀 지나긴 했지만 앞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번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등락도 있었지만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갈수록은 조금씩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AI 사이클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불확실성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서버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전환되는 사이클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번이 온 디바이스 AI로 바로 릴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또 기대감이 별로 없으면 또 이게 한번 꺾였다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가 사실 정치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게 뭐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으면 또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녹일 시간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포지션을 다 청산하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버퍼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